요즘 콘텐츠와 관련된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또 음악 등과 같은 내용의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세대를 우리는 C세대, 일명 콘텐츠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 콘텐츠를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는 누가 생산해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을 콘텐츠라고 칭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주인공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내 삶에서의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십니다. 이은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바일 또는 PC로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런 콘텐츠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 이릅니다. 청산유수 이은지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제작자 플락 대표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제 콘텐츠 제작자의 삶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랑 한번 콘텐츠 제작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자란 그냥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뜻하죠.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화라던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음반, 게임 이런 저작물들을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 콘텐츠 제작자 채용 관련된 글을 검색해 보니까 120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을 찾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로 잘 보시면 저 A라는 회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B라는 회사는 또 이미지 콘텐츠 제작자를 찾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블로그 이제 콘텐츠 제작자를 찾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서 찾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과연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음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조금 그저 정의를 하면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모바일 또는 PC에서 사람들이 보는 영상 또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저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이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많이 좋아하시죠?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친구들도 콘텐츠 제작자이고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해서 들어가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분들도 콘텐츠 제작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콘텐츠들도 다 누군가 만드는 콘텐츠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서 카드뉴스라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 이미지 콘텐츠 제작자 되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카드뉴스라는 콘텐츠만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따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또 따로 가진 적이 없고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도 이제 저를 밀어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제가 33살이 될 때까지 제 힘으로 이 직업을 이제 쟁취하게 됐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대 후반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바이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걸 운영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제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갖고 1년 동안 안 가고 보니까 이제 학고를 2번 받고 그다음에 강제 휴학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카페는 서서히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갑자기 운영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글을 잠깐 썼는데 이 글이 인기가 많아져서 3일 만에 방문자가 몇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났는데 사실 이제 정치와 관련된 글은 너무 좀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아프리카 TV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쯤에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방송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풍선 날려주고 저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신나서 또 다음날 또 밤새서 방송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거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냥 SNS라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뛰어놀았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지금 무조건 푹 빠져서 하는 게 이제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 이제 드디어 생각이란 걸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철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철학과를 전공하면 저희가 이제 막 동양철학, 서양철학 이런 것도 배우면서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 문장이 맞는 건지 그리고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글을 좀 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도 취업해야 되는데 뭐 하면 좋을까 이제 물어보니까 드라마 작가가 글 쓰는 직업이랑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고민하고 이제 드라마 작가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 작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대화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왜 친구들한테 밥 먹으러 가자면 야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지. 영희야 우리 밥 뭐 먹으러 갈 거니?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구어체 문장이 안 나오고 문어체 문장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제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3일 동안 밤새 안 자고 어플을 한 100개 정도 깔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플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스펙업이라는 커뮤니티에 개발자를 찾는다라는 글을 올려서 열흘 만에 거기서 만난 친구랑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돼서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시작을 하고 제가 이 회사를 영업을 다니다 보니까 일을 주는 회사들이 생겨서 제가 3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제가 27살인가 8살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용을 많이 벌 때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20대에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정리하고 세계 일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힘들었으니까. 근데 세계 일주를 제가 또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뭔가 나 말고 여러 명이랑 같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가 1000명이 오는 세계 일주 세미나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정말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사는 편인데 기획을 하면서 근데 이게 1000명이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입장료가 있으면 1000명씩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무료로 행사를 열고 기업들의 스폰을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업들의 스폰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스폼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다운받았어요. 사업계획서 아니면 뭐 제안서 이런 거 다운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근데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너가 어떻게 1000명이나 사람을 모였을 때 맨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거의 99명의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명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저예요. 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었죠. 항상 근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 팀원들이랑 함께 해서 제가 마침내 연세대학교 대강당에 1000명 넘는 인원을 모으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이랑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2회 때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스폰을 받으면서 이 행사가 끝나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일을 받아서 마케팅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보도자료 배포 이런 정말 사소한 마케팅까지 다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제가 계속 하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작게 진행하지만 유료로 이 티켓을 판매해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광고를 집행을 해서 구독자를 한 100명 정도 모았어요. 이제 제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 생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사로 20대 장사로 성공하신 분을 연서로 모셔와서 이제 장사로 성공하는 방법, 이 창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는 창업 그런 강의를 기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앞단에 1000명짜리 행사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 유료 행사를 처음 하는데도 1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장소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100명이 보는 그 페이지에다가 딱 올렸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2명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1명만 입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사 모객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그때 딱 했어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라는 콘텐츠가 유행을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안 오는 이유는 뭔가 이분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연사분이 핫도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데 원래 젊었을 때 자기가 특전사 시절에 후임들을 모아서 산 밑에서 생수를 250원에 사서 이걸 100개를 사요. 그래서 꽁꽁 얼려가지고 이거 산 정상에 영차영차 가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3,000원에 판매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매주 산을 타서 100만 원씩 모았어요. 이 돈을 모아서 또 여의도 불꽃축제 때 치킨 트랙 10대를 빌려서 또 치킨을 1000마리씩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핫도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는 유명한 행사에 갑자기 입점하게 돼서 보름 동안 20억 가까이 버셨어요. 30살 대표님께서 이룬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카드뉴스 스토리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가 제 페이스북에 올라갔어요. 핫도그 파는 남자, 그의 하루 최고 매출 5억. 그리고 20대 자신의 꿈을 이룬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그분이 물판 이야기, 치킨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저희 페이지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콘텐츠가 올리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좀 신청이 늘었을까요? 네, 다행히 이 콘텐츠를 올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콘텐츠가 67만 명에게 도달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봤죠? 페이스북의 장점은 콘텐츠를 올리고 나면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를 제가 이렇게 하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강연 이 신청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날 정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강연을 들으러 오셨고 광주, 포항 아주 멀리서 전국적으로 이분의 강연 듣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콘텐츠에 스토리에 힘이 있는 콘텐츠가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나니까 또 브랜드들한테 연락 와요. 이제 치킨 브랜드들 연락 왔어요. 우리 회사도 이런 거 좀 만들어줘. 저야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카드뉴스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했던 브랜드 중에 뭐 보영만두, 그다음에 BBQ, 그다음에 옷당비어 지점 아니면 이제 저희가 제휴한 건 아니어도 주시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이제 100만 명에게 보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도 했죠. 근데 사실 제 과거를 쭉 돌아보면 진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펙도 없고요. 그냥 자격증도 딱히 없어요. 그리고 백도 딱히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갖기까지 저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근데 하는데 잘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무조건 이번에 하는 행사, 이번에 홍보하는 콘텐츠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오게끔 하는 게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침내 저한테 콘텐츠 제작자라는 직업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 나름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콘텐츠 제작자가 되니까 이런 카드뉴스 콘텐츠만 만드는 게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내가 1년에 한 달 정도는 내가 꿈꾸던 일들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작년부터 제가 한 달에 1년에 한 번 이제 한 도시에 살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요. 디지털 노마드인 제주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업들의 스폰을 받아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고 올해 6월에는 제가 또 뉴욕 한 달 살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계속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계속 도전을 했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성공시키면서 저만의 이제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1년에 한 달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얻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 직업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다면 저처럼 뭐 오토바이 카페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력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콘텐츠 제작업이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희 지하철 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요. 우리 자기 전에도 보고요. 눈 뜨면 또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 밥 먹이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올라오는지 봐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크롤하는 그 순간을 멈추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콘텐츠 보면 그냥 넘어가시죠? 아니면 바로 X 누르거나 뒤로 가기 눌러요. 그래서 이 업이 좀 어려운 건 우리는 단 1초 만에 1초인지 모르겠어요. 0.1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스크롤하는 순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콘텐츠 제작자 관련 자격증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대중들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낸 경험이 필요해요. 경력보다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기업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자를 찾는 글을 찾아보면 자격 요건에 학력 무관이에요. 되게 좋죠. 그리고 굳이 넣자면 평소 SNS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괜히 우대사항을 한번 또 넣어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한 번이라도 운영해본 사람, 이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자로 이제 포지션으로 찾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 제작업에 좀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경력보다는 되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짜 이 4가지 질문에 예스가 나오는 사람이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좋아하는 SNS 채널이 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십 개의 콘텐츠를 보고 몇백 개의 페이지, 몇천 개의 페이지를 봐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겠죠? 제 친구들 중에는 하루에 SNS를 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하는지 얼마 전에 알아요. 그 친구들 SNS랑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콘텐츠 제작업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는 걸 좋아해야 돼요. 콘텐츠 만드는 걸 좋아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눈팅족이에요. 보는 것만 좋아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해야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라이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이걸 요즘 용어로 관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야, 마케터나 콘텐츠 제작자는 관종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세 번째까지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뭐 SNS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나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라이크를 안 줘요. 그럼 그 사람은 끼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충분하고 그 욕망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받는 콘텐츠를 만들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험 4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경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트 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서도 놀았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 뭐 미즈는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자신만의 SNS 채널을 운영해보는 경험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상관없어요. 블로그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페이스북이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정말 이건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공모전이나 여러분들이 서포터즈, 기업 서포터즈로 참여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 한번 목표를 해보세요. 요즘 되게 실력 좋은 친구들이 인턴이나 서포터즈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스펙 무관이니까. 콘텐츠만 잘 만들면 돼요. 그런 엣지와 끼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이 잘 해낼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잘 쓰냐, 카드 뉴스를 잘 쓰냐, 아니면 영상을 잘 만드냐. 이런 나만이 되게 작은 분야에서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콘텐츠 제작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질을 가지면 좋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5가지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일성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SNS 어떤 이야기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이슈는 뭐고 오늘 사람들이 타임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매일 관심을 갖고 봐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저희 회사에서 올라간 콘텐츠인데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한복을 만든 여자 이분의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근데 보면 클릭이 99만 명 클릭을 했죠. 상당히 많이 본 콘텐츠인데 사실 이분 스토리도 되게 좋았지만 이 콘텐츠가 저희가 추석 때 이제 한복을 입으니까 이 콘텐츠가 올라가면 되게 반응이 좋겠다라는 걸 염두하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콘텐츠로 뭔가 반응을 잘 터뜨리고 싶으면 지금 이슈가 되는 콘텐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주제나 키워드가 뭔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최신 콘텐츠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좋아요 해서 구독하는 페이지가 2,300개 정도 있어요. 진짜 힘들죠. 자고 일어나면 매일 타임라인에 새로운 콘텐츠가 뜨고요. 심지어 뭐 다른 나라 해외 페이지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봐요. 이걸 왜 보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봐요. 근데 이런 노력 없으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고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또 사람들이 콘텐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는 트렌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감정을 움직이는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뭔가 감정적으로 공감을 받거나 아니면 내 분노를 표출하는 콘텐츠를 보거나 아니면은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콘텐츠를 볼 때 더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창업과 관련된 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매출 최대 3억을 만들어낸 대학생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 카드뉴스로 만들었어요. 이 친구 콘텐츠가 올리자마자 댓글이 몇천 개가 달렸어요. 대학생 친구들이 이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라던가 아니면 따뜻한 위로라던가 뭔가 그 사람들의 감정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고 아니면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롤을 멈추게 하려면 일단 영상을 제외하고 카드뉴스는요.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기사도요.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카드뉴스는 거의 한 8, 90%가 제목으로 그 승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조금 자극적이지만 30대 억대 수익을 올린 비결 아니면 요즘 애들이 필라에 열광하는 이유 이런 좀 내 컨텐츠를 볼 친구들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뽑아내서 이제 제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제목으로 90%의 승패가 결정되다 보니까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목 수집 이런 것도 정해놓고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우리는 이제 콘텐츠 제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어떤 관종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집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콘텐츠 중에 몰락하던 굿즈가 어떻게 부활했을까라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굿즈를 좋아했었는데 이 콘텐츠를 만들고 굿즈를 하나 지르러 가버렸어요. 너무 제가 만들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 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100개의 기사를 찾아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 브랜드가 지금 살아난 걸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링크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을 한 링크 중에 일부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있는 건 제가 다 필사를 했어요. 그걸 다 썼어요. 내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저희가 카드뉴스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몇 줄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수십 번 다시 썼어요. 근데 쓰는데 잘 안 써지니까 꿈속에서 제가 이걸 만들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요. 녹음기를 켜고요. 길 걸어다니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하늘도 보고요. 그리고 혼자 카페에서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제목 한 장으로 모든 성공이 결정되니까 이 제목 한 장에 과연 내가 적합한 사진을 썼나? 적합한 제목을 썼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느라고 또 하루를 날려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이 콘텐츠 하나를 만들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라이크를 받고 싶어.
이 저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도 제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 컨텐츠를 만드는데 거의 이제 2개 아니면 3개 중에 한 번이 터져요. 근데 한 번 안 터질 때마다 상당히 우울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터뜨려야겠다. 또 잘 터지면 그 다음에 또 터질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살아요. 되게 괴롭긴 한데 나는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 제작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좋아요. 이 좋아요를 요즘은 이제 따봉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봉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정말 이 콘텐츠 제작자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콘텐츠로 녹여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콘텐츠 제작하는 일이 되게 즐겁고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올렸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영원한 따봉충 관종으로서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만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부에서는 제가 콘텐츠 제작자로서 그리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제가 개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8년 동안 제가 그렇게 혼자서 살아왔는데 그런 프리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